이번 특강의 목표는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특히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주식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렇게 선정된 종목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 그렇게 해서 매수한 종목에 대한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한 특강입니다. 목표에 담은 내용이 워낙 많고 방대해서 영상은 3편이나 5편 정도로 나누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므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될 때까지 영상을 3번에서 10번 정도는 시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강의 1편은 개론이라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개론에 대한 각각의 자세한 설명은 이후 영상들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각 영상의 초반은 이론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것이고,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차트나 실전 매매 사례를 보고 어떻게 이 이론들이 적용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원칙이란 것은 제가 35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절대로 어기면 안 되고 꼭 엄수해야 될 원칙입니다.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이라 할 수 있고 어떤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절대 원칙이 변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상하한가 제도가 없어진다든가 그런 획기적인 시장의 변화가 없지 않는 한 이 절대 원칙이 변할 일은 없습니다. 절대 원칙은 주식이나 선물이나 코인이나 상품, 통화, 모든 매매에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매매 원칙, 기본 원칙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다 각자가 개개인이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매의 원칙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원칙이 어떤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절대 원칙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매매 원칙의 예입니다. 어떤 주식 종목을 최고가 대비 15% 하락 시에는 나는 매도한다 라는 원칙이란 것은 이런 매매 원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즉 15%란 한 가지 일관된 수치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실전 매매 원칙은 좀 더 복합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15% 하락 시 매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낸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게 매매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간 매매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입니다. 저점이 확인될 때는 매수를 하고 고점이 확인될 때는 매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칙은 결국 저점을 확인한다는 것이 매수 타이밍을 아는 것이고 고점을 확인하는 것이 매도 타이밍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매매의 분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고점이 확인되고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서 시장 분석과 매매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고점 확인이나 저점 확인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오버슈팅입니다. 오버슈팅은 변동성이 극대화될 때 대개 시세의 마지막에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는 고점에서 오버슈팅이 나고 시장이 공포에 질려서 폭락할 때는 저점에서 오버슈팅이 납니다. 오버슈팅 최후 그 고점에서는 매도를 하고 이 폭락되는 오버슈팅에서는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매매 방법입니다. 고점 확인, 저점 확인의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주식이 오늘도 최고가를 돌파하고 한 하루에서 이틀 있다가 또 최고가를 돌파하고
또 2, 3일 있다가 또 최고가를 돌파하고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타는 주식은 고점이 확인된 걸까요? 이것은 고점이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고점이 갱신되고 있으니까 고점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죠. 이런 주식은 절대로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란 개념은 이런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을 형성하고 3% 떨어지거나 5% 떨어지거나 10% 떨어지거나 이 떨어지는 가격의 퍼센티지가 클수록 고점이 확인될 확률은 높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수입니다. 예를 들면 최고점을 찍고 하락했던 주가가 다시 반등을 시도해서 최고점을 돌파를 도전을 하는데 그 최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만약 주가가 다시 떨어진다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전에 기록했던 최고점을 사수했기 때문에 매도세가 일시에 붙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최고점을 지켜주는지 여부, 사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버슈팅 시간, 가격, 사수도 그 주가가 인위적인 어떤 세력이 개입할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시총이 한 몇백억인 주식에 한 몇백억의 자본을 가진 작전 세력이 개입할 경우 그 주가라는 것이 결국 그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런 고점 확인이나 저점 확인으로는 그 매매를 하는 것은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세력이 개입했다고 생각되면은 그 종목은 매매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종목별로 시세 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각 종목별이란 건 이제 주식 개개의 종목별로 시세 강도가 틀립니다. 시세 강도가 왜 필요한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고점이 확인됐는지 여부가 시세 강도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시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이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계속 최고치를 돌파하는 종목이 있고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고치를 돌파하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 한 달 전에 최고치를 찍고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다. 이런 세 종목이 있다면 당연히 하루에서 3일 내에 계속 최고치를 돌파하는 종목이 시세 강도가 가장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격은 고점을 기록하고 3% 떨어진 주식, 5% 떨어진 주식, 10% 떨어진 주식이 있다면 당연히 3% 가장 적게 떨어져 있는 주식이 시세 강도는 세다라고 1차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수도 최고점을 찍고 다시 그거를 돌파하는 종목이 시세 강도가 강한 것이고 그 최고점을 돌파하는 횟수가 2번, 3번 늘어날수록 시세 강도는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별의 시세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최고가 대비 15% 하락하면 무조건 매도한다. 이런 매매 원칙은 적용할 수 없는 매매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매도하는 퍼센티지란 게 시세 강도가 높은 것은 당연히 그 매도 타이밍을 늦춰줘야 되고 시세 강도가 약한 것은 매도 타이밍을 조금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종목별의 시세 강도는 고점이 얼마나 확인됐나 여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시장의 시세 강도, 지금 현재 시장이 상승 장세인지 하락 장세인지 아니면 횡보 장세인지 아니면 그 종목이 속한 테마나 업종이 굉장히 강한 시세 강도를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강한 테마 업종에 속하지 않고 개별적인 종목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점을 얼마나 지지했는지 저점을 지지하는 강도도 종목별 시세 강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시세 강도에 따른 매도 전략을 나누어서 보면 가장 시세 강도가 센 시장이 상승 장세이고 강한 시세 강도를 가진 테마나 업종에 속해 있고 개별적인 시세 강도도 굉장히 강한 종목을 AV 주식이라고 보면 손절은 굉장히 크게 잡고 혹시 잘못해서 손절이 됐더라도 재진입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세 강도가 A4보다는 약한 A 종목이라면 손절은 중간 정도의 값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보다 시세 강도가 약한 B급 주식은 손절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그 고점 확인된 종목 중에 오버슈팅의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이 종목은 에코프로란 종목인데 에코프로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고가 30만 7,800원에 찍었는데 실제 이게 가격을 찍은 거는 5배인 150만 원대를 찍었던 겁니다. 이런 식의 최고점에서 그 꼬리가 긴 일봉이 발생되는 것은 전형적인 오버슈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강력한 매도 신호입니다. 이 종목은 나스닥 선물인데 5월 30일에 저녁 나스닥 선물을 매매한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목을 보면은 이 최고점 18,668.25에서 18,241.25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이런 것은 전형적인 공포에 따른 단기 폭락인데 이런 폭락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폭락이 일어날 만한 어떤 재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일단 그런 재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나스닥만 유독 많이 빠지는지 아니면 유럽장도 같이 빠지는지 채권도 급락하고 있는지 하지만 어제 상황에서는 채권이나 유럽장이나 또 주간에 있었던 아시아 증시는 오히려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재료 자체도 이렇게 폭락할 만한 재료는 없었고 단지 심리적인 공포에 따른 폭락이기 때문에 저는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수를 한 이후에 장은 저점을 찍고 급격하게 다시 상승을 해서 약 300포인트 정도 3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보시면은 최저점이 18,241 정도였고 진입 단가는 18,263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매매에서 청산돼서 나온 수익은 13만 9천 불 정도 되고 평가손익은 59만 6천 불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점 확인만 되면은 매수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은 사실 선물이 가장 쉽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청산손익이 달러 기준으로 12만 9천 불 그리고 평가손익은 63만 3천 불 정도 됩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 강의의 목표를 다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시장의 운까지 따라준다면 10억 수익까지 3년 그리고 일주일에 5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서 투자를 분석할 수 있으신 분은 10억 수익까지 1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